2025년 4월 리플은 세계적인 멀티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히든로드는 외환, 파생상품, 디지털 자산, 채권 시장 등에서 연간 3조 달러 이상의 결제 규모를 처리하는 업체로 전 세계 300곳 이상의 기관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 등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 청산, 자산 대여, 자금 조달, 이런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통 금융권에서는 흔하지만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는 굉장히 드문 그런 역량을 가진 곳입니다. 리플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히든로드 인수를 추진한 거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 시장이 마침내 열리고 디지털 자산이 기관 채택 단계로 성숙해지고 있는 지금이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XRP와 리플 솔루션을 활용해서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연결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히든로드 인수를 통해서 결제 청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금융 서비스 부문을 확대하고 히든로드를 세계 최대 비은행권 프라임 브로커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이건 리플이 전통 금융시장의 핵심인 채권, 자산 거래 분야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히든로드는 최근 미국 핀라로부터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까지 취득하면서 미국 내 기관 투자자 대상 채권 등 안정적 수익자산 거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은 히든로드를 통해서 미국 규제권 안에서 채권 시장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융 인프라를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히든로드와 리플 기술의 시너지 계획입니다. 히든로드 인수 이후에 후속 정산 시스템을 리플의 XRP 레저로 이전할 계획이고, 리플이 발행하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히든로드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플랫폼에서 담보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리플 측은 RLUSD가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시장 간 교차 마진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통합으로 결제 비용 절감과 정산 효율성 향상을 이루고 XRP 레저가 기관용 탈중앙화 금융 인프라로서 적합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가 될 거라고 리플 측은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히든로드 인수는 리플이 전통 금융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블록체인으로 끌어들이는 교두보를 마련한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계획대로 히든로드의 서비스를 XRP 레저와 RLUSD에 녹여낸다라면 장차 막대한 전통금융 거래량이 XRP 레저 위에서 처리되는 그런 아주 예쁜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XRP가 기존 금융망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핵심 인프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2024년 12월 중순 자체 발행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선보였고,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LUSD는 신뢰성, 실용성, 규제 준수를 강조해서 설계된 기업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출시 초기부터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요로 인해서 현재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 누적 거래액도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자사의 대표 국제 결제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트에 이 RLUSD를 통합해서 한층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국제 송금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리플의 결제망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RLUSD를 연동함으로써 달러 가치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속도를 결합한 송금이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RLUSD는 테더나 USDC 같은 리테일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과는 달리 글로벌 기업 고객들이 요구하는 규제 적합성과 기능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와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대규모 송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는 점에서 기관용 디지털 달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RLUSD는 출시 이후 국제결제업계의 실제 활용 사례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태국의 BKK 포렉스, 미국의 아이샌드 등 국제 송금 서비스 기업들이
RLUSD를 자체 결제 흐름에 통합해서 국경 간 송금의 속도와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앞으로 더 많은 고객사들이 RLUSD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계획입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RLUSD의 생태계는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스탬프, 블리시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대형 거래소인 크라켄에도 상장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RLUSD를 손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RLUSD가 단순히 기업 간 결제용을 넘어서 범용적인 디지털 달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플 측의 발표에 따르면 RLUSD는 각종 용도로의 활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리플 스테이블코인 총괄인 잭 맥도널드 수석 부사장은 RLUSD는 출시 직후부터 내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시장에서 담보 자산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히든로드와의 연계에서도 RLUSD는 전통 자산과 크립토 자산 간 교차 담보로 활용되는 핵심 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맥도날드 부사장은 국제 NGO들과 협력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기부 효율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건 RLUSD가 향후 국제 기부나 공적 자금 이동 등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리플이 RLUSD를 뉴욕 금융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를 통해서 발행함으로써 준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와 1:1 교환 가치의 담보를 투명하게 보관하면서 발행하고 금융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꽤 괜찮은 매력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RLUSD의 성장과 활용 확산은 XRP 레저 기반 달러 결제망이라는 시나리오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달러가 국제 결제에 폭넓게 쓰인다라면 현재 달러 중심 결제망인 이 스위프트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병행 네트워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플이 목표로 하는 달러 기반 국제 결제망이 현실화된다라면 그 거래 매개에는 XRP와 더불어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플과 스위프트의 파트너십 루머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망으로 현재 달러 기반 국제 결제망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스위프트가 리플의 XRP 레저를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은 XRP 가격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중순쯤 한 시장 분석가 존 스콰이어 등 몇몇 인사들이 조만간 스위프트가 XRP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공식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최근 몇 주간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스위프트의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XRP, 즉 리플의 기술이 스위프트의 글로벌 결제망에 편입돼서 전세계 11,000개 금융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이번 파트너십이 처음은 아니라며 2023년 리플이 스위프트가 주도한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스위프트가 이미 지난해부터 리플과 손발을 맞춰왔고 곧 공식 합류할 거라는 루머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선 리플이 2023년 실행된 국제 송금용 블록체인 파일럿에 참여한 건 맞지만 이걸 스위프트 주도의 프로젝트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파일럿들은 스위프트 자체가 아닌 스위프트와 협력하는 글로벌 은행 컨소시엄이나 또는 관련 기관들이 진행한 상호 운용성 테스트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의 기술이 국제 송금 시험에 쓰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곧 스위프트 본체의 채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스위프트는 최근 분산 원장 기술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언급했지만 리플 XRP를 특정해서 언급하거나 공식 제휴를 맺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위프트와 직접 계약을 맺은 서드파티 업체가 리플 기술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와전돼서
스위프트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식의 과장된 기대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스위프트가 국제 표준 ISO 20022를 도입하고 리플도 그 표준을 지원하면서 둘이 호환되니까 협력 가능성이 높다, 파트너십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추측이 돌기도 했지만 ISO 표준 채택은 업계 공통의 흐름일 뿐 직접적인 파트너십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 시점에서 리플과 스위프트의 파트너십 루머는 어디까지나 루머 수준이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만큼은 분명합니다. 만약 스위프트가 XRP 레저를 채택해서 자사 네트워크와 연결한다라면 이건 곧 XRP가 글로벌 은행 간 결제 표준 레일 가운데 하나로 편입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XRP는 단숨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국제 송금 통화의 지위를 얻게 되고 크립토와 전통 금융 통합에 있어서 역사적인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XRP 투자자들이 이 시나리오에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위프트 측에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리플이 꾸준히 전통 금융권과의 교두보를 넓혀가는 전략을 감안하면 언젠가 스위프트와의 협력, 이 파트너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리플의 노력과 스위프트의 전략적 판단에 달린 문제로 앞으로 관련 정황이 더 나오기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리플의 시장 장악 시나리오에서 스위프트와의 협력 또는 경쟁 구도는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이고 XRP가 달러 결제망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가장 큰 산, 바로 스위프트라는 겁니다. 리플 XRP는 이미 국제 송금 결제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며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비교적 적거나 기존 인프라가 미흡한 신흥시장에 집중해서 XRP 기반 결제망을 확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는 2016년 일본의 SBI 홀딩스와 합작으로 리플 SBI 아시아를 세우고 2021년 말레이시아의 트랭글로 지분 40%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남미에서도 2019년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소의 전략 투자를 단행해서 현지 송금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기반 위에서 리플렛을 통한 송금이 실제로 증가했는데 그 성과로 2023년에 트랭글로를 통한 XRP 송금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 리플은 미국 멕시코 송금 시장에서 3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XRP를 통해서 오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멕시코로 향하는 미국발 해외 송금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이미 XRP 브릿지 통화를 거쳐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념에 불과했던 ODL 솔루션이 실제 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단위의 송금에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XRP 기반 국제 송금의 핵심 원리는 복잡한 기술 용어를 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A은행이 미국의 B은행에 큰 금액을 보내려고 할 때 과거에는 A은행이 미리 현지 통화를 확보해두는 노스트로 계좌가 필요했고 중개은행을 거쳐 며칠씩 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페이먼트를 활용하면 A은행은 보내고자 하는 엔화를 실시간으로 XRP로 환전하고 이 XRP를 XRP 레저를 통해서 몇 초 만에 B은행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B은행은 수신한 XRP를 즉시 달러로 환전해서 최종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체 과정이 5초 안팎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기존 스위프트 방식에 비해서 속도는 수백 배 빨라지고 중개 단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A은행이나 B은행이 사전에 외화 예치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건데 XRP가 글로벌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함으로써 유동자금 효율화를 이끌어낸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점 덕분에 동남아와 남미 등 송금 수수료가 높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리플 결제 솔루션에 속속 빠르게 합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컨대 일본 SBI 리밋과 필리핀의 coins.ph는 2021년 세계 최초 ODL 송금 통로를 개설해서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할 때 XRP를 활용한 실시간 정산을 도입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아랍에미리트의 핀테크, 피프리,
바레인 중앙은행 규제 아래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사이에서도 트래블렉스 은행이 리플과 제휴를 해서 ODL 기반 송금을 시행했고, 아프리카에서도 일찍이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규제 명확화에 힘입어서 리플 결제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리플은 포르투갈의 외환 송금사 한국과 제휴를 맺어서 포르투갈, 브라질 간 송금 통로 현대화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제휴로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가는 국제 송금이 XRP 등 암호화폐를 활용한 실시간 결제로 전환돼서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투명하며 저렴한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곳의 고객사들은 리플 페이먼트 솔루션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몇 분 안에 자금 이체를 할 수 있게 됐고, 리플의 브라질 파트너들이 브라질 측의 수취를 담당해서 양국 간 송금을 원활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처럼 리플의 네트워크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장되며 XRP를 매개로 한 글로벌 페이먼트 네트워크의 형태를 서서히 그리고 탄탄하게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XRP의 국제결제 활용이 늘어나면서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메사리 보고서를 보면 XRP 레저 위에서 분기당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1% 정도가 페이먼트 트랜잭션으로 분류됐습니다. XRP 레저에서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것은 실제 가치 이전용으로 XRP가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소액 송금부터 기업 간 이체까지 다양한 활용이 섞여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XRP가 단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송금 인프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2023년 말 자사 네트워크를 아예 리플 페이먼트로 리브랜딩하면서 송금 네트워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프라임 브로커리지 인프라까지 더해가며 XRP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이 더 많은 금융기관을 자기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각 지역별로 성공 사례를 축적해 나간다라면 XRP는 지금의 스위프트망과 병행하거나 대체하는 국제 송금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커진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송금 시장은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그중 일부라도 XRP 레저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라면 XRP의 유틸리티와 수요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증가할 겁니다. XRP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점령한다, 이런 시나리오의 실마리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송금 활용 사례들의 꾸준한 확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XRP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 SEC와의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돼서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2023년 7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로 XRP의 비증권성을 일부 인정받았고 리플 측에 유리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3월에 SEC가 끝내 항소를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 항소 취하 소식을 전하면서 리플과 가상자산 업계의 중대한 승리다라고 선언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소송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린다,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XRP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이 해소돼서 XRP는 미국에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송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 미국 주요 거래소들은 중단됐던 XRP 거래를 다시 시작했고,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부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해왔던 일부 금융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XRP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리플 경영진은 이전부터 소송 종결되면 미국 금융권의 XRP 도입이 가속화될 거라고 자신해왔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규제 명확성만 생기면 XRP 활용에 게임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는데,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예로 들며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의 큰 파트너로서 규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ODL을 활용해서 경쟁사 대비 막대한 이점을 얻을 준비가 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망에 일찍부터 참여해 왔지만 SEC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행보를 자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소송이 거의 완전히 끝난 만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국제 송금에 XRP를 활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건 리플 입장에서도 수건이었던 자국 내 대형 금융권 공략이 드디어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은행들이 XRP를 활용한 실시간 결제를 채택한다라면 XRP는 미국 달러를 보조하는 유동성 브릿지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SEC 소송의 마무리는 리플사의 기업 전략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송 부담이 사라지면서 리플은 기업 공개나 새로운 사업 확장 등의 공격적인 행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리플은 2차례에 걸쳐서 미국 증권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하며 사업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하게 된다면 XRP와 리플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신뢰 한층 제고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권 자금이 XRP 생태계에 참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령 규제 명확화 이전까지는 연기금이나 은행펀드 등이 XRP 투자를 꺼렸지만 이제는 ETF나 신탁 형태로 XRP에 투자하거나 활용할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규제 명확성을 바탕으로 독일 최고 규모 은행 가운데 하나인 DG은행 등이 리플과 커스터디 협력을 맺었고 프랑스 소시에테 제너랄의 계열사가 XRP 레저를 활용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등 전통 금융기관들이 XRP 레저 생태계에 합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건데 다시 말해서 법적 장애물이 제거된 XRP는 더 이상 금융권에서 터부시해야 되는 애매한 자산이 아니라 정식 금융상품 내지는 결제 수단으로 편입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기반을 갖췄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권 채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XRP가 진정 달러 기반 국제 결제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우선 스위프트를 비롯한 기존 결제망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입증해야 하고 각국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공인 결제 인프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CBDC 등과의 협력 관계도 구축해야 될 겁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국가의 CBDC 파일럿에 XRP 레저를 제공하면서 기술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CBDC들이 XRP 레저 위에서 상호 교환되도록 한다면 XRP 생태계는 사실상 차세대 국제금융망의 프로토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스텔라 루멘과 같은 경쟁 네트워크나 스위프트의 자체 개선 등 이 경쟁 변수도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XRP의 제도권 채택 가속화는 낙관만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리플의 꾸준한 기술 개발, 파트너십 확대, 규제 대응이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흐름은 XRP가 방향성 면에서 옳은 궤도 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제 리스크 해소, 글로벌 인프라 인수, 스테이블코인 출시, 지역별 결제망 확장 이런 호재들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XRP가 전례 없는 모멘텀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글로벌 금융시장 점령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과연 XRP가 진정 달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국제결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도전이 결실을 맺는다라면 몇 년 뒤에 국제송금망에 보이지 않는 백엔드에는 우리가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XRP 레저와 RLUSD가 핵심 기축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계획의 일부라도 차질이 생긴다라면 XRP의 글로벌 입지는 제한적인 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리플의 행보와 금융권의 반응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XRP가 그리는 글로벌 결제망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